자,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런데 이 남성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당시 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의 도로를 지나가다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울고 있는 10대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남성은 이 10대 여성에게 다가가서 위험하니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꿰내어서 모텔로 데려갔는데요. 약 3시간 후 모텔을 나온 10대 여성, 바로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진 이 40대 남성,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40대 남성 처음에 이제 10대를 발견하고 위험하니 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간음 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후에 재판정에서는 동의를 받고 모텔에 데려갔고 또 신체 부위를 만지기는 했지만 거부당해서 중단했다. 그리고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세상에 새벽에 어떤 여성이 술에 취해서 울고 있어요. 네. 도로 한복판에. 네. 자, 차가 섰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면 112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자기가 모텔로 데려가요? 그러니까요. 뭐 누구나 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이상하죠. 도와주려면 112에 신고를 했어야 되고 만약에 뭐 너무 어리게 보이거나 청소년으로 보이거나 뭐 이러면 1388에 신고를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112에 신고한다고 도리어 협박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나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 탑승을 하자, 아니면 나 112에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겠다가 아니고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뭔가 울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 우는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믿고 탔나 본데 결국에 뭐 이 사람 모텔로 데리고 갔죠. 자, 그런데 그렇자 1심 재판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무죄로 봤습니다. 무죄.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준강간, 중강간, 추행 등등이 이제 술 취한 피해자 관련해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환고불능한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이 차량에서 내린 다음에 스스로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당시 녹음된 것들을 보니까 졸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또렷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여성이 남성의 차량에 타고 또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피고인 남성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여성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비롯해서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곧 그 둘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대화를 직접 나눴다라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뭔가요, 그럼? 지금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우리도 술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다음날 꼭 주변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나 어제 괜찮았어. 예. 근데 어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할 만큼의 상황인데 내가 완전히 뭐 나의 몸이라든가 정신 상태를 이렇게 어떻게 통제를 못해서 무기력하게 뭐 범죄를 당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여성은 한 건데 예. 재판부가 봤더니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때 당시 심신 상태는 상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비유를 든 것처럼 이 남성이 주장하면 그래요. 아니 나는 이 여성이 다 얘기도 다 하고 내가 뭔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거부해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증거가 다른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여성은 기억이 안 난다고만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과 심신상실로 거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건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판부 입장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는 일시적 기억 상실 상태인 이 블랙아웃 현상이 심신 상실은 아니다라고 본 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나뉘는 건가요? 일단 중강간 또 중강자의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심신 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든 아니면 추행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심신 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심신 상실, 한거불능 상태 가장 대표적인 게 술에 취해 잠든 거죠. 그런데 술에 취해 잠든 것도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즉, 술에 취해 잠들고 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서 내가 뭐 했는지 모른다. 이거를 굳이 두 개로 나눠본다면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했던 이른바 블랙아웃 그리고 또 패싱아웃이 있다는 거예요. 패싱아웃. 패싱아웃은 말 그대로 술 취해서 정신 잃고 쓰러져 잠든 겁니다. 이거는 패싱아웃이에요. 그런데 블랙아웃은 그거와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약간 더 조금이라도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당시 그런 일들을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을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작년 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죠. 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었는데 반대로요. 상대방이 성관계를 동의했었어도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이거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그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같은 대법원 판단이었는데요. 201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20대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길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남성의 주장은 여성이 모텔로 가서 자자고 했다. 그리고 여성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부터는 술 기운이 올라와서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 블랙아웃을 심신상실로 인정하느냐인 건가요, 이 사건? 1심에서는 그 정도라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라고 봤고 2심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때 정확히 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또 바뀌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블랙아웃 상태였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든 상황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그건 또 유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말이죠. 그냥 술 좀 적당히 드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적당히 드시면 이런 문제로 법원까지 갈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